그런 사랑이 아닌 쾌락만을 추구하고 도파민에 중독된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바로 불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불륜에 빠져드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국의 유명 인류학자이자 러커스 대학 교수인 헬렌 피셔 박사는 사랑도 뇌의 화학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국의 뇌과학 비영리 단체인 Your Amazing Brain에 소개된 그녀의 사랑에 빠지는 3단계 이론은 우리 뇌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1단계 성욕. 남녀가 사랑이란 감정 전에 성욕을 느끼는 단계다. 이 느낌은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면서 발생한다. 이 단계는 평균 90초에서 4분이면 결정된다.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디랭귀지가 55%, 목소리의 톤과 말의 속도가 38%를 차지한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나머지 7%에 불과하다. 2단계 매력. 사랑으로 진입한 단계다.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등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이 총 출동해 감정을 증폭시킨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이 뛰고 이유 없이 흥분되며 땀이 난다. 도파민은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행복한 감정을 일으킨다. 식욕과 수면욕도 줄어드는데 이때의 뇌를 분석해보면 코카인 등 마약에 중독됐을 때와 뇌 작용이 매우 흡사하다. 우리가 연인과 사랑에 빠져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밤새 통화하느라 잠이 부족해도 피곤하지 않은 것은 이런 호르몬의 작용 덕분이다. 3단계 애착. 안정적이고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분비되는 단계다. 옥시토신은 산모가 출산 중에 분비하는 강력한 모성애 물질, 바소프레신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스킨십을 할 때 혹은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 주로 분비된다. 이 성분들은 커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친밀감을 높인다.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단계는 지났지만 서로가 가장 편하고 친한 친구이자 소울메이트로 여기게 된다. 네, 호르몬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애착, 즉 믿고 신뢰하는 단계가 아닌 1단계 성욕, 2단계 매력, 즉 도파민에 중독된 상태까지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불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건태롭고 무료하고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부부관계가 아닌 비밀스러운 만남은 별다른 것 없던 평범한 자신의 일상에 변화를 주고 활력소가 됩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어 드는 후회들을 채우기 위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 생활이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살고 싶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억울하다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바람피고 할 것 다 하고 살아온 사람이나 매한가지 결국에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든 눈치 보지 않고 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여자에 대한 호기심과 신선함.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여자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미지의 세계인 거죠. 자신의 배우자와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탐닉을 하고 싶어집니다. 가장 예쁜 여자가 새로운 여자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소유할 수 없는 대상. 물론 불륜자도 결혼까지 해서 배우자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불륜의 대상자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갖고 싶은 욕망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될 수 없기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영원하지 않은 관계. 결혼을 했어도 영원하지 않고 이혼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관계예요. 자식도 중간에 없고 법률적으로도 엮여있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 관계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으로 인한 긴장감이 생기고 항상 뭔가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남 자체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열정을 쏟는 관계. 항상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배우자와는 달리 한정된 시간에 제한된 만남을 하기 때문에 만났을 때 과감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있는 대로 그냥 다 쏟아붓는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지르는 거죠. 이때 강한 쾌감과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7번째, 책임이 없는 관계. 책임과 의무가 없는 관계로 둘은 애정과 성관계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달콤하고 즐거움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8번째,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관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둘만 비밀리에 만남을 지속하기 때문에 둘 사이는 나름 의리로 비밀 동맹을 맺은 기분입니다. 숨어서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느껴지고 강한 스릴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볼 때는 한 쌍의 바퀴벌레죠. 어두운 곳을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만남을 지속하기 때문에. 9번째, 위험하기에 자극적인 관계. 정말 위험한 관계죠. 불륜 사이가 드러나면은 정말 저처럼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파장이 올 수 있어요.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집안에서 다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밧줄을 타는 듯한 기분에 더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10번째,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기는 관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사귀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집에는 배우자, 밖에는 불륜녀, 즉 2명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 자신이 마치 엄청난 능력자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자신의 성적 능력도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관계에 있어서 리액션이나 소리 등 반응을 잘해주는 상간녀들을 보고 성적으로 자신이 만족시켰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 불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신뢰와 믿음으로 구축되고 결속력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쾌락만을 추구하고 도파민에 중독된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바로 불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신뢰와 믿음으로 남편을 대했던 아내에게 외도라는 고통스러운 사건과 경험을 선물로 보답하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혹여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리고 불륜하고 계신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당장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셔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